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밀링 과정의 1차시 수업입니다. 1차시 수업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작업장 유지 관리입니다. 작업장 유지 관리 2차시 때는 무엇을 배울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작업장이란 우리 작업장이란 우리 밀링이나 선반할 때 그 실습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기계는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운동을 할 때 운동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기본적인 워밍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 밀링에 대한 기본 작업을 하기 전에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공구를 우리가 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공구, 장비를 정리하는 겁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 각종 공구를 정해진 위치에다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작업장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가의 장비들을 일일 점검과 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장비를 항상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구 정리하기입니다. 공구에 정리하기 전에 앞서서 공구에는 절삭 공구가 있습니다. 절삭 공구는 어떤 공구인 것 같나요? 절삭하다, 자르다 이런 것이죠. 자르다는 것은 우리가 자르려면 칼은 어떻죠? 날카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삭 날들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들을 막 작업대 위에다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안 됩니다. 손에 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대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보면 이런 엔드밀은 이렇게 얇기 때문에 곳곳의 재질에 따라 또 지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절삭 공구 중에 가장 또 많이 쓰는 페이스 커터입니다. 이 페이스 커터의 직경에 따라 또 날에 따라서 이렇게 페이스 커터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 공구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공 전에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공 전에 사용하는 공구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A인가요? B인가요? 네, 바로 망치입니다. 우리가 가공 전에 공작물을 네모난 공작물, 직사각형의 공작물을 가공할 때 이렇게 망치질로 잘 고정이 되도록 망치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무 망치를 사용하는데요. 가공 전에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포질, 우리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이 사포를 왜 밀링 가공 시간에 사용하지? 라고 의문을 갖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밀링 가공을 하다 보면 한번 작업을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또 면을 깨끗하게 울퉁불퉁한 면을 이 사포질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구의 용도와 종류 중에 전동 공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재질로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요. 이렇게 긴 환봉과 직사각형 육면체의 환봉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매우 무겁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밴드소라는 전동공구를 통해서 재료를 절단해 주게 됩니다. 재료를 절단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절삭류가 필요한데요. 이 절삭류를 이곳에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동으로 몇 미리씩 끊을 건지 또 몇 개의 수량을 자를 건지 우리 설정해 주게 됩니다. 밴드소는 전동 공구를 통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보조 공구는요. 측정기예요. 우리가 자주 밀링 가공에서 쓰는 측정기인데요.
바로 이름이 뭐죠? 네,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네, 직각도인데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무엇을 측정할 때 쓰죠? 그렇습니다. 길이를 측정할 때 쓰고요. 직각도는 네, 직각을 확인할 때 쓰게 됩니다. 직각자이고요. 그리고 이 방청유는 우리가 부식이 되지 않고 위에 칩 같은 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줄 때 이 방청유를 쓰고요. 이 마지막에 구리스를 쓰는데 이 구리스는 발라서 보관하게 될 때 이 구리스를 마지막 단계에 쓰게 됩니다.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 후 구리스를 발라주게 되면 장비들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장비들을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 치구 및 액세서리인데요. 치구에는 다양한 우리 밀링 가공할 때는 보조 공구들이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네, 이 부분 아까 망치라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갈고리처럼 생겼죠. 우리 후크 선장 기억나나요? 이 후크 선장이 모양 갈고리처럼 생겼다 해서 후크 렌치라고 합니다. 후크예요. 후크 렌치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눈치 있는 친구들은 바로 또 평행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평행판은 우리 낮은 공작물을 올려놓을 때 평행판에다가 대고 그 다음 공작물을 위에다 올립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바로 콜릭척이라는 것입니다. 이 콜릭척은 언제 쓰일 것 같나요?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얇은 엔드밀을 공구를 바로 장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콜릭척을 사용해서 엔드밀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뒤에 가서 어떻게 장착이 되는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줄인데요. 이 줄은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할 때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버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 버를 제거를 해주는 게 줄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치구와 액세서리가 있고요. 이 바이스 척 핸들은 바이스를 이렇게 돌릴 때 사용하는 척 핸들입니다. 네. 다음을 보면 어떤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생산성이 높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오른쪽이죠. 이렇게 널브러지고 정리 안 된 작업장을 이용하게 되면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습을 할 때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가 막 안 되는 친구는 이 앞에 있는 친구 거를 또 쓰게 됩니다. 그럼 또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또 자기 게 없다고 또 앞에 있는 친구 거를 가져오게 쓰고, 그럼 계속 다른 테이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작업장 테이블에 있는 것을 사용하게 돼서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정신없는 상태로 가공을 하는데, 그러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작업장 테이블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실습을 할 때 꼭 이렇게 정리해서 꼭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구가 하다 보면 부러지기도 하고요. 네, 되게 닳기도 하고 많은 사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모와 파손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는 공구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구를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교체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가공 중에 공구가 파손된 경우 바로 멈춥니다. 바로 정지 버튼을 딱 빨간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고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날이 부러진 상태를 파악하고요. 이 작업 일지에다가 일어난 시간과 조건을 기록해요. 파손된 이유가 몇 RPM으로 사용했고 이송 속도는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데 일어난 것 같다. 절삭 깊이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작업 일지에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파손이 일어난 이유는 절삭 깊이를 너무 많이 준 건지, 절삭 깊이를 적게 준 건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해서 내용을 메모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요, 공작물과 공구의 상태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체할지 아니면 다시 제작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소재를 다시 준비하는 단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소재 준비할 때 우리 아까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네, 밴드소라고 했죠. 이 밴드소를 이용해서 소재를 다시 잘라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첫 번째로 엔드밀은 이렇게 공구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 정면 커터도 똑같습니다. 정면 커터도 팁을 교체를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번 팁을 어떻게 교체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첫 번째로 공구를 교체하는 방법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공구를 재사용하는 겁니다. 공구를 재사용할 때 재사용 가능한 수준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고르는데요. 파손된 공구의 상태에 보고 재사용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파손된 상태를 보고 재사용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고요. 이 여유거리가 이 날 부분 있죠. 이 여유거리가 남아있으면
절단하고 연마합니다. 그러니까 엔드밀이 부러진 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다시 맞는 공구 연마기와 드릴날 연마기 등의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날을 다시 세워주게 됩니다. 드릴의 날의 경우는 118도, 그리고 카운터 싱킹의 경우는 90도 이렇게 날을 다시 세워주고요. 수리된 공구의 날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약간 날의 예리함을 무디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날카로우면 공구가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난 후에 공구는 절삭 조건을 다시 세팅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구에 이상이 있으면 공구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장비 부착물의 취급 요령입니다. 장비 부착물이란 우리가 공구를 커터를 꼽거나 엔드밀, 정면 커터나 엔드밀을 이렇게 공구 교체를 할 때 부착물의 경우 손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엔드밀은 콜릿에서 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엔드밀이 되게 작아가지고 전혀 날카롭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특히 손을 베는 친구들이 되게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헝겊이나 장갑을 끼고 교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스 커터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 부착할 때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손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척을 이용해서 엔드밀을 고정할 때 후크렌치로 꼭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후크렌치로 단단히 조이지 않아서 이 정면 커터가 1400rpm으로 돌면서 그게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영상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공구를, 부착물을, 후크렌치를 잘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우리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잘 보았죠,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연기가 일어나고, 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찍으면서도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연출을 일부러 한 거긴 하지만 당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후크렌치로 망치질을 2번 정도 해가지고 단단히 고정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을 고정할 때 간과되는 부분이 손가락을 때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망치로 딱딱 두드리는데 그거를 손가락을 때리는 친구들도 종종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고정해서 가공 중 가공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주의점이고요. 이제 칩이 쉽게 감길 수 있는 드릴 작업에는 가공 중간중간에 에어건으로 칩을 불어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작업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의 요령입니다. 우리가 2번째로는 장비를 정리하는 건데, 이 장비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MSDS라는 바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장비를 사용할 때 되게 위험한 물건도 많이 쓰고요. 절삭유나 윤활유 이런 폐기물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담긴 법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안전과 보건, 재해 등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은 다 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사업주에 나갔을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MSDS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정보를 법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런 9가지의 그림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아마 이런 밀링실이나 선반실, 이런 작업실에서 이것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절삭유나 윤활유일 때 그 앞에다가 이런 수생 환경 유해성 경고하는 MSDS를 붙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폭발성, 자기 반응성, 그리고 유기과, 산화물 물질 경고하는 것들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느낌표는 이 경고의 표시고요. 그리고 고압가스의 경고, 그리고 금속 부식성, 피부가 부식성, 이런 것들, 물질이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험실이나 작업장에다가 꼭 붙여 놓습니다. 네, 장비를 정리할 때 우리가 청결한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다 마무리하면 정리정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청소를 할 때 시작과 끝은 바로 중요한 게 기계 유지 관리예요. 기계가 고가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후배들이 계속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를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공 시작 전에 장비 상태를 육안으로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원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가공물이 커터가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시작 전에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공 중에는 중간중간 청소를 합니다. 너무 작업대 테이블이 어지럽거나 정신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이 작업 중간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경 내에서 작업 중간에 청소를 하고요. 마지막 종료 후에는 바로 이 에어건으로 밀링 테이블을, 그리고 작업자 테이블 위에 비산된 날린 칩들을 다 청소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칩통으로 다 모여서 칩통 청소를 해주고, 바닥과 빗자루질, 그리고 기계 위에 이 절삭유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주고, 헝겊으로 마지막에 닦아주고, 그리고 원점 복기를 합니다. 이 원점 복기는 이 닐을 통해서 테이블을 가장 아래로 두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가장 중앙에다가 놓고 이 원점 복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전원을 마지막에 꺼주는, 이런 하루에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일 청소는 전, 중간, 후 이 3가지를 기억해서 꼭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가공을 시작 전에 작업자는 장비 상태를 유관 검사한다고 했어요. 이건 일일 청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전원을 투입하고 가장 느린 RPM으로 한번 스핀들을 회전시켜요. 그래서 커터가 잘 돌아가는지 워밍업을 해봅니다. 그 다음 기계유를 구동부에다 공급을 해요. 습동면유를 투입해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절삭유가 잘 나오는지 노즐을 한번 열어서 수면에 떠 있을지도 모르는 기계유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가공 중에는 중간중간 작업 반경에 쌓인 이 대걸레질을 통해서 청소하고요. 작업장 청결에 신경을 쓰며 작업 효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가공이 끝난 후에는 장비를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청소를 하게 되고, 장비를 원점 복킹하고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인 전원을 차단합니다. 네, 장비 점검하는 일일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장비를 사용하고 나서 체크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절삭유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축에 떨림이 없이 잘 이송이 되는지,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전원 동력 상태가 양호한지, 그리고 스위치들이 잘 눌러지고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송이 원활한지, 그리고 청소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밀링 가공할 때 선생님들이 주겠습니다. 장비 점검을 할 때 이 KS 규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3학년인데도 이 KS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몇몇이. 그래서 이 KS는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약자로 한국 산업 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기계 분야는 B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KSB, 기계 제도는 0001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KS 규격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한국 산업 표준이 어떠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이 홈페이지 이 HTTP 주소로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SO입니다.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를 의미해요. 이거는 한국산업 표준을 의미한다 했죠? 이거는 국제적으로 국제 간에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간의 규격을 통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장비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장비 자체 제작부터 운용 방식, 품질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이 다 ISO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잠깐 실습 과제인데요. 한번 KS와 ISO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절삭류와 윤활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활유부터 보겠습니다. 윤활유는 이렇게 자동 공급 장치에 윤활유를 넣는데요. 이 윤활유는 기계의 마찰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줄이거나 그리고 마찰열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점성이 필요하고요. 유성이 크고요. 열과 산화의 안정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절삭류입니다. 이 절삭류에는 수용성과 비수용성이 있는데 이 수용성은 바로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청류고요. 우리가 절삭류에는 냉각과 윤활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의 냉각과 윤활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절삭을 할 때 더 잘 될 수 있게 윤활 작용을 해가지고 마모를 저감시킵니다. 그리고 공구의 냉각 작용에 의해서 수명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가공 부분의 치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구성 인선에 억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방청작용, 녹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칩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우리 친구들 효과인데요. 이것들은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비 조건입니다. 절삭류는 냉각성이 우수하고 윤활성과 유동성이 좋을 것, 그리고 마찰 계수가 적고 인화점, 발화점이 높을 것, 그리고 절삭류의 표면 정력이 적고 칩의 생성부터 잘 침투할 것, 이 조건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절삭류와 윤활유를 교체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우리 친구들 산업용 오일은 되게 위험해요. 근데 위험해서 몸에 해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작업복을 빨지 않고 그냥 입거나 교환하지 않는 그냥 3년 내내 쓰는 경우를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절삭류가 장시간에 노출되면 너무 몸에 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거나 또 빨래를 잘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용액은 사용 중 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안경 꼭 잘 써야 되고요. 장갑을 꼭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마스크 쓰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까지 잘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스톱면유와 유압 작동유는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혼용하거나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내용을 보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단계가 중요한 게 우리가 회사에 나갔을 때 작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나갔을 때 그거를 보고하지 않으면 그게 큰 사고가 이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위에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지들을 잘 작성해주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관리자분들에게 서면화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거는 작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복잡한 경우에는 꼭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품질과 관계되는 내용은 꼭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품질 수준을 다시 재협의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 불량이 일어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불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면 꼭 옆에 분들과 함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불량이 났습니다. 이 불량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 내용 보고 실습을 지금 잘 인지하고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이처럼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보고를 꼭 해야 합니다. 네, 불량 발생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실습을 한번 구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요. 불량 발생에 대한 문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작업자별 이해하고 재차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되었으므로 완성품의 제조 원가 산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이 불량 발생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설비 이상이 생기면 관계자에게 계속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이게 강조할 점이고요. 설비를 빠르게 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비의 소모품을 수리 또는 장착하는 경우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므로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설비를 재가동시켜야 합니다. 설비의 가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설비 이상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 1차시 수업이 다 끝났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배웠죠? 네, 공구 장비 정리하기였습니다. 공구들이 어떻게 테이블에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정리된 공구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구가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워밍업하는 단계로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 때는 바로 공구의 정리였죠. 공구를 파손이 일어나게 되고 마모가 일어나게 되면 재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교체하는 방법,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비를 점검하는 거였죠. 절삭유와 윤활유를 통해서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꼭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2차시 수업 기본 작업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